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실입니다. 오늘도 형님들과 함께 공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ST 팔로우업이고요. 최근에 벌어졌던 에스퍼 테크닉스 매각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는데 그 향후 계획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무엇보다도 좀 사과드릴 부분은 제가 또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솔직하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비록 제 채널이 그렇게 뭐 엄청 유명한 채널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열심히 SiC 반도체나 ST를 공부한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는 분명히 투자에 용기를 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피해를 입으신 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 스스로가 좀 드러난 리스크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좀 오판했던 면이 있고,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반대 의견을 좀 주신 부분이 감사하게도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검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큰 피해를 좀 입었고 입었지만 저로 인해 손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 후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뭐 일단 손절을 못했습니다. 저도 금액이 제 나름대로는 뭐 억대, 수억대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크기 때문에 일단 주식 초보라 손절을 좀 못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될 이유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한번 향후에 회사에서 밝힌 그 매각에 관련된 막후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번에 좀 느끼고 다짐을 했던 게 본업이 부실한 자회사를 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매각 공시를 했을 때도 본업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하고 불안한 회사 존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팔았던 내용이 좀 있었고, 저 스스로도 이제 뭐 사업부서 리뷰를 준비하던 중이었지만 본업이 그렇게 튼튼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구심이 좀 있는 상태였는데, 어,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본업이 부실한 자회사를 쫓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스스로도 이런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좀 다짐했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어, 추가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 성실하고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뭐 삶의 의지랄까요? 힘든 가운데서 투자 의지, 삶의 의지를 조금 더 다져보는 기회를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향후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한 부분이고요. 일단 ST와 다른 신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의료나 자동화 라인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SPC는 SPG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스마트카라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두 기업들은 물론 ST랑 직접적으로 100% 유사하진 않지만 신사업을 할 때 본인의 메인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내고 숫자를 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ST랑 달랐던 점은 고영이나 SPG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들이 실제로 본업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사실은. 고영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 의료 같은 경우에도 세계 1위라는 SMT 검사 장비에 기반해서 본인들의 정확도와 그런 정밀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사업이고, SPG 마찬가지로 그 감속기나 로봇용 감속기나 가속기 같은 경우에도 그 모터, 본인들이 본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모터 사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도
기존 사업과도 연관이 있고 기존 사업이 기본적으로 숫자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뭐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든든한 백업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ES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년부터 20년까지 했을 때 단기 수익이나 영업이익이 실제로 엄청 좋지 않은 숫자를 좀 보여줬고요. 뒤에서도 밝히겠지만 이런 적자 상황이 예스 파워테크닉스 투자를 주저하게 했던 큰 이유였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장동복 대표 역시 그 부분이 굉장히 회사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스 파워테크닉스를 매각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밝힌 것처럼 본업이 튼튼하지 않는 자회사를 쫓는 투자는 지양해야겠다라는 좀 판단했고요. 근데 물론 결과적인 물론 변명 같지만 뭐 에코프로 BM 사례를 보더라도 에코프로는 자기보다 훨씬 큰 시총을 가진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상장을 시키고 성장을 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어쩔 수 없는 거였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아닐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어찌됐건 제가 향후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투자는 지양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테이블을 시계열로 좀 보면 에파텍 매각 공시와 박윤배 대표글, 그 다음에 장동복 대표글 이런 순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월 26일 날 장이 끝나고 이제 출자증권 처분 결정 관련된 공시가 나왔고요. 예스티에서 에파텍의 발행 주식을 처분하겠다. 그게 한 200억 규모였고요. 이와 동시에 SK에서 S파워테크닉스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도 전력반도체 사업을 강화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권 인수와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1200억 원의 95.8%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좀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일가족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게 저는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애들이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간호를 하던 때인데 이 뉴스 보자마자 그 거의 다 나았던 오미크론이 델타급으로 더 증상이 심해가지고 엄청 충격을 먹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좀 황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도 올렸지만 장동구 대표가 에파텍을 지킬 주체지 이걸 그냥 팔아치울 주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힘든 싸움이 될지라도 에스파워테크닉스라는 정말 유망한 사업 BM을 가진 자회사를 팔아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게 저의 패착이기도 한데 보시면 뭐 수소 사업이나 뭐 자율주행차 글라스렌즈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뭐 크게 기대되는 건 없고요. 수소 사업이라는 게 뭐 일개 기업이 한다고 해서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혜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여러 대기업이 협력하는 구조 안에서 그 밸류체인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국가 정책까지 연계돼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런 것들은 크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에파텍이 이렇게 매각 공시가 났고 허탈해 하던 차에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 보시면은 ST 지분만 공지를 했지만 실제로는 장동복 대표님 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 앞으로 200억 이상이 떨어지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실은 종토방에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 본인 앞으로 200이 떨어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투자자 안중에도 없냐 못 해먹겠다 200억 가지고 무슨 수소 사업을 해.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뭐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로 올렸었고요. 뒤에 좀 나오겠지만 박윤배 대표 글을 좀 내가 설명을 드릴 텐데 박윤배 대표는 실제로 ST 이제 2대 주주입니다. 5%긴 하지만 2대 주주고요. 예파텍도 지금 1.16%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하고요. 글을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유상증자가 되면서 지분이 좀 희석이 되겠지만 그래서 예파텍 매각 공시 나고 너무 열받아서 이제 정토방에 글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던 와중에 수소를 뭐 한다고 뭐 ST가 했길래 사업 보고서 보고 연구과제 리스트 보니까 수소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이것도 날짜가 2015년, 뭐 14년 제가 이제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그 ST 사업보고서가 되게 성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 전망 해놓고 17년 전망을 해놨다든지 좀 IR 담당자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5년 전 거를 전망으로, 또 실적이 아니고 전망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 제가 컨트롤 F를 쳐서 수소라는 단어가 있는지 봤는데 수소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ST에. 그럼 갑자기 왜 그린 수소가 얘네의 BM 중에 하나로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거는 SK 에코플랜트가 그나마 선두주자인데 이 실증 사업에 ST가 들어갔다는 거는 SK와 에코플랜트가 껴준 거 아니면은 ST가 어떤 레퓨테이션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시거나 다른 내용이 있으실 수 있는데 ST가 수소 사업을 한다는 건 에코플랜트가 껴준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한편으로는 그냥 SK랑 그냥 모종의 거래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뿐이었고, 사실 이런 걸 보더라도 얘네가 수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뭐 얘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다든지 기대되는 건 1도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종토방 기웃기웃 하는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박윤배입니다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윤배님은 서울인베스트 대표시고 ST 이대주주이고 예스파워테크닉스 주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토방에 이런 게 올라와서 제가 이 글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 제가 바로 남겼어요. 본인이시냐? 본인이 아니라면 출처가 어디냐?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유심히 좀 읽어봤고요. 박윤배 서울 인베스트 대표님은 어떤 분이냐면 15년간 일단 노동운동을 한 이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실 고문이셨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노사위원회 공유위원이었고, 2002년에 서울인베스트 설립하셨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행동주의적 투자자라고 좀 보이고, 그 진성 TC의 국내 최초로 상장사 상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신 분이고, 태강을 비리 폭로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남양유업 사장으로 지목되었다 취소되었던, 그러니까 이 뭐 노사위원이라는 이력도 특이하거니와 집단 소송, 그러니까 상장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최초로 진행한 분이라는 이력을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이력을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예전에도 EST 공부하면서 했었는데, 이분이 좀 글을 남기셔서 좀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제 그분이 남기신 글이 맞았고요. 요약을 하자면 지금 제가 아까 문제 삼았던 장동봉 대표의 매각 대금은 자사스 취득에 사용토록 본인이 푸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현재 기업을 하나를 ST 이름으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은 SiC 전력 반도체 이용한 모듈 생산 첨단 기술 기업이다. 그래서 기술 검증을 장도화 대표, 예스파워테크닉스 장도화 대표랑 하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은 ST의 향후에 신성장 동력 관련 특별 고미로 임명 예정이다 라고 했고, 이 이후에도 글을 좀 올리셨는데 실제로 임명이 되셨다고 글을 쓰셨고요. 혹시 저처럼 손절을 못 하시고 끝까지 좀 ST 공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한번 글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최태원 회장하고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건데, 그 배경으로는 SiC 관련한 모듈 생산 기업 인수 관련해서 SiC 반도체와 모듈 기업의 상생과 협력 논의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이 배경에는 본인들이 ST하고 같이 S파워테크닉스라는 굵직한 전력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해서 SK에 큰 먹거리를 제공을 한, 그래도 공로는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근본 매각 대금은 ST의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내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종토방에 글을 올리겠다 이렇게 좀 공표하신 상태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있으신 이후에 회사 이제 ST 홈페이지에 장동복 대표님의 글이 공식적으로 올라왔는데, 박윤배 대표님이 쓰신 글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동복 대표가 쓴 글은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자체적으로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이후이기 때문에 향후 3년간 ST의 실적 자체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막고 싶었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적자 상황에서 투자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매각을 했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공시에도 밝혔듯이 그린수 사업과
비구면 글라스 렌즈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윤배 대표가 밝힌 대로 전력 반도체 모듈 사업을 검토하여 투자하겠다라고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근본 매각 대금 중 일부는 자사주 매입에 쓰도록 하겠다. 박윤배 대표가 권고한 대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그래도 중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주주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윤배 대표님 그를 보면 본인이 맞는 거고요. 본인이 박윤배 대표가 제안하고 예측한 대로 장동복 대표님 글에서 회사의 계획이나 방향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이제 매각이 끝나면 어떤 상황이냐? 제 생각에는 여전히 위너는 SK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복 대표가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SK가 지갑을 주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한 기업을 손에 넣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박윤배 대표가 이 기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S파워 테크닉스에는 조단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ST로서는 그 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넘길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이 제조 기술이 SiC 제조 기술이 확보하기 어려운 매우 독창적인 것이라고 썼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을 인수했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SK가 이렇게 큰 돈을 주고 S파워 테크닉스를 인수했다는 것은 이 SiC 전력 반도체 자체 전방 성장뿐만 아니라 S파워 테크닉스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반증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는 전기차 시대의 최대 수혜지는 배터리일 것이고 그 다음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라고 덧붙였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100%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SiC 반도체 기업을 추적을 했고 그 다음에 SiC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ST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던 와중이었고요. 저 역시 SiC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왜냐하면 SiC가 반도체로 돌아가는 전기차에 굉장히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쓰신 말씀이 100억 원 이상 투자해서 ST가 수년에 걸쳐 악종고토하며 살려낸 일의 결말로는 좀 씁쓸한 구석이 없지 않다. SK 쪽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까 그 종토방 글에 밝힌 것처럼 최태원 회장과 만나서 상생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또 이 기사를 통해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SK에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그 S파워 테크닉스에 투자하는 길이 유일한 길로 남았는데 근데 보시면 SK가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총이 19조에 달하고요. 사실은 지금 비상장 상장 합쳐서 종속회사 수가 163개에 달하기 때문에 S파워 테크닉스를 보고 SK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래도 크게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파운드리라는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남들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가졌다는 게 저는 굉장한 SK의 포트폴리오의 굉장한 장점 아니면 무기가 됐다고 판단하고요. SK 정도라면 유의미한 세계 순위권의 SiC 파운드리로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판단을 좀 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시총이 너무 크지만 뭐 배당이랄지 향후에 투자 전문 회사로서 회사를 영위하려는 경영진의 생각이랄지 이런 걸 봤을 때 SK에 대한 투자를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직접적인 S파워 테크닉스의 수혜를 보기에는 시총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저는 ST 여전히 주주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본업 관련해서는 장동복 대표가 홈페이지에 쓴 글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ST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장비 산업도 전년 대비 올해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자신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규모가 큰 장비 수주에 대한 공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글이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열 관리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가 어느 정도는 굳혀야 된 모양새인 것 같고요. 조만간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본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수소 사업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SK에 달렸다고 판단합니다. 언제 이 수소가 수익을 내는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수소라는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도 물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수소 가격이 원유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더 인프라나 뭐 이런 뭐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여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소 산업에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수소라는 에너지가 메인스트림으로 가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소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희망적인 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조금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은 아까 박윤바 대표가 얘기한 SIC 모듈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의 실체를 사실은 정확히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윤배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종토방 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도 SIC 전력 반도체 중에서 고기술 상품인 모스펫이나 다이오드를 사다가 인버터 등 모듈 생산을 할 계획인데, 반도체는 당연히 구매를 해결하려고 할 거고, 근데 SIC 전력 반도체 산업에서는 모스펫하고 다이오드 수요하고 동시에 모듈 수요가 공존을 하는데, 이 모듈이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SIC 전력 반도체를 잘 알아야 하고 모듈 생산 첨단 연구 양산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를 단순히 조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모듈 사업이 이게 무슨 큰 기술 장벽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조립하는 거면 누가 못할까? 이게 무슨 첨단 연구 양산 능력?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좀 생각하다가 이리저리 좀 찾아보다가 뭐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베이직 반도체에서 중국 자동차용 SIC 전력 모듈을 양산한다는 기사였는데,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공정 관련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첨단 공정 기술 은소 결과 DTS와 TCB로 SIC 모듈 종합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첨단 공정과 패키징 기술을 채택했다. 좀 이렇게 돼 있고, 이 은소결 기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SIC 모듈 분야에서 가장 앞선 용접 기술이다. 이게 자동차용 전력 모듈의 고조원 환경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용접 기술이다. 이거는 전통적인 납땜 기술과 달리 구명이 전혀 없고 저온에서 소결, 고온에서 활동하며 용접층 두께가 60, 70% 감소해서 고온 부품 간 연결에 적합하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SIC 반도체가 고온에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한 전기 성능, 열 성능이 납땜제보다 우수하고 전기 전도율은 5, 6배 향상, 열 전도율은 3배에서 4배 향상된다. 그래서 보시면 용접 기술 자체도 SIC 반도체에 적합한 기술이 존재를 한다 라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DTS, TCB 기술은 모듈 전기 성능과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한 기술로 상온에서 초음파 용접으로 굵은 구리선을 AMB 기판, 칩 표면의 코팅 구리와 본딩의 전기적 커넥션을 형성한다. 알루미늄 와이어 본딩에 비해 모듈 수명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전류 및 열전도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그래서 본딩, 그러니까 전기적인 선을 본딩하는 것 자체도 기존의 반도체 모듈과는 좀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왜냐하면 SIC 반도체의 전기적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본딩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공정 기술이나 제조 기술도
반도체, SiC 반도체에 준하게 갖춰야지만 SiC 모듈, 뭐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게 뭐 고효율 인버터 모듈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뭐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SiC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제조 기술과 그 다음에 용접 기술과 그 다음에 본등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 기사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화 테스트 장비도 이 전력 반도체, SiC 전력 반도체가 고전압 대전류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높은 표본율 등을 특징을 갖춰서 SiC 모스펫 제품의 이중 펄스 및 단락 테스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품질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나올 거고 뭐 이제 박윤배 대표가 글도 올리고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담 통화를 해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조금 뭘까라고 찾아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보더라도 합작회사를 발표하는 경우가 롬 같은 경우나 히타치나 NXP 내용이 좀 있었는데 보시면 중국 기업하고 롬하고 좀 합작 투자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쟁하이 그룹의 인버터 기술하고 그 다음에 롬의 첨단 SI 칩을 결합한다. 그래서 이거를 결합을 해서 모듈화를 한다라고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혹시 인버터 회사를 뭐 인수를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인버터하고 이 칩 기술 칩하고 해가지고 모듈을 그러니까 인버터 모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NXP 히타치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면 NXP의 그 반도체와 그리고 히타치의 에너지 로드팩 자동차 SRC 모스펫 파워 모듈 이게 뭐 반도체는 아니네요. 그래서 히타치의 SRC 모스펫 파워 모듈하고 파워트레인 인버터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이며 기능적으로 안전한 SRC 모스펫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보시면 얘네도 뭐 파워 SRC 파워 모듈하고 뭐 NXP의 저렴 게이트 드라이버 뭐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NXP 저렴 게이트 드라이버.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저런 제조 기술이 아니면 인버터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나? 그런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손절을 못해서 주식 초보라 못해서 주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박윤배 대표 글을 보고 ST가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희망적인 계획들을 한번 살펴본 공부였고요. 저는 한번 끝까지 공부를 해서 트래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다음에도 이제 뭐 ST 공부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하면 공부를 해서 형님들하고 공유 드리고요. 여전히 좋은 기업에 있으면 그리고 또 기존의 기업이라도 새롭게 공부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형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채널로 한번 열심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